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가 최근 약 10일 정도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잠시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소화하느라 유튜브 영상 대신 X를 통해서만 간간히 포스팅을 올려드렸고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미뤄왔었던 파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 그리고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파이코인까지 모든 코인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작년 말과 크게 바뀐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셨을 거고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무작정 파이코인만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파이 가격은 나중에 오를 겁니다. 파이는 다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크립토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것이 파이코인만의 문제는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시장을 크게 바라보고 해석한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실히 파이 생태계 안에서 할 일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일단 와촉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무려 2천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지금 코인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이 증발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 약 8만 1000달러 선에서 이 지지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앞자리가 7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타격을 입은 건 역시나 알트코인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차트는 아더스라는 차트이고요. 시총 10위권 밖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대규모 롱청산 사태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는 거의 바닥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간마저 뚫고 더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상 2024년 이전에 윈터 시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이전에 윈터 시즌이었다면은 당시 테라 루나가 붕괴되었었고 FTX 거래소가 파산되었었고 또 바이든 행정부와 이 게리 겐슬러의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탄압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트 코인들이 그때 그 시절에 최저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의 눌림이 상당히 불안할 정도로 깊다라는 점은 따로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파이는 어떨까 살펴보면요. 일단 4시간봉 차트가 되겠는데 파이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0.2달러 구간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전체 시장이 동반 하락하면서 파이 역시 0.16달러 대까지 지금 밀려난 모습이고요. 그래서 차트만 보자면 여기가 저점이 맞나 혹시 더 지하까지 뚫고 내려가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기 좋은 차트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파이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모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면은 파이는 시총 50위권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지금 50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장에서 파이 역시 큰 충격을 피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며칠 사이에 도대체 왜 이런 큰 추가 하락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해보면 일단 크게 보면요. 이 미국 기술주 쇼크가 있었고 또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등 여러 악재가 지금 겹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씩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일단 올해 1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금리 동결 자체는 이미 98% 이상이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 발표 그 자체가 이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내린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FOMC 회의 이후에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표 내용에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전히 매파적이었고 또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게 1월 들어서도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전혀 주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런데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에 속보 뉴스가 있어서 제가 같이 읽어드리자면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즉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 후보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고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며 금융계 모두가 아는 인물이 될 것이다.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다 알고 있는 현재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가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빈 워시가 될 수도 있고요, 릭 리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기존에는 트럼프가 영순위로 꼽았었던 이 해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해시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 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순위가 좀 밀린 듯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중 누군가가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던 간에 트럼프의 방향성에 맞춰져서 움직여줄 사람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 미 기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연준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떠나서 미 트럼프 행정부와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이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약속이 되거나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도 매우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매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코인 시장의 큰 하락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번 1월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가 나스닥 지수를 따라서 이 가격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선호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이 시장에서 보여준 그림은 그러했었고, 또 그만큼 암호화폐도 이제는 기관에서 투자하는 자산으로 또 편입이 되고 있고, AI 기술들과 또 협력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스닥이 상승하면 암호화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이 상승할 때는 암호화폐는 가만히 있고, 나스닥이 하락할 때만 이 암호화폐가 따라서 동반 하락하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들만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여파가 컸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분야에서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 전체가 흔들렸고요. 그래서 이 기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파이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와 보자면, 작년에 이 미국 정부 셧다운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찾아오면서 코인 시장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1월 30일에 다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연장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31일부터 즉각적으로 이 미 정부 기능이 다시 절반 이상이 멈추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여러 가지 태클을 걸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새로운 조항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1월 말이 다가오면서 이 시장이 매우 움츠러든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한 번의 정부 셧다운이 생겨난다면요, 1월에 얘기가 이미 되었어야 될 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법안, 이 관련 청문회라든지 이 논의가 셧다운 기간 동안 완전히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길어지는 것 자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 알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이런 승인 심사가 모두 올 스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 고래들도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을 빼간다라든지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번 크립토 시장 큰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기사가 조금씩 좀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들 말고도요, 2026년 1월을 맞이해서 크고 작은 여러 리스크 있는 이슈들이 계속 겹쳐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1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어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또 반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 시장도 더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런 셧다운이나 금리 동결 같은 악재들은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뜯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지속적인 이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런 계류 중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것들은 영원한 악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면요, 올해 안으로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씩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이런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커뮤니티에서 좀 많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 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우리가 좀 더 버텨본다면요, 이 전체적인 시장과 큰 상승 흐름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 번의 이 상승 파도를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되었던, 다른 투자하고 있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되었던, 시장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외부에서 큰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개미들도 관심이 없을 것이고요.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악재라는 조건들이 하나씩 해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텨보다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까지 억눌리고 내려간 만큼 또 그에 비례해서 강하게 회복하고 상승하는 구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파이코인도 역시나 그 흐름에 함께 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2026년 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이 크립토뎁과 크립토랭크가 집계를 한 시가총액 50억 달러 미만 상위 프로젝트 순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전체 프로젝트 시총 규모가 50억 달러 미만이면서 최근 눈여겨봐야 되는 이 중요 프로젝트들 위주로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좀 파이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의 최근 30일 동안의 가격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 중 파이는 약 18% 이상 하락을 하면서 최근 30일 동안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렌디하게 언급되고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이 그룹군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록 최근 하락세는 깊지만 여전히 파이코인도 눈여겨봐야 할 이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요, 제 올해 초 지난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올해 1월, 2월은 코어팀에서 발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조용하게 지나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누구의 예지력이 더 정확하냐, 아니면 나중에 제 말이 맞냐 틀렸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해죄를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 1월달이나 2월달에는 이 파이코어 팀이 상당히 조용히 이 시간을 보낼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파이가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구나, 또는 파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짜 망해가는구나, 러그풀이구나, 스캠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파이코어 팀은 이 지난 패턴들을 살펴보면 무언가 중요 발표를 하기 전에 매우 조용하게 길게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해왔던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26년 3월 14일 파이데이를 앞두고 파이코어 팀이 상당히 여러 업데이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례적으로 이번 1월과 2월에는 그런 중요 업데이트들을 미리 남발하듯이 분산시켜서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조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파이코어 팀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미리 실망하지 말자, 미리 단정 짓지 말자,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파이데이가 있는 3월이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이 될 만한 충분한 좋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현재 꽉 막혀있는 규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원래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법안이나 이 관련 청문회들이 이미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쯤이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거나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현재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이 파이데이가 시작이 되면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연준의 분위기도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조만간 미디어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것이고, 또 5월에 이 교체 기간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이번에 다가올 2월이나 3월 같은 경우는 이 시장 분위기가 현재와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률의 얘기일 뿐이지만은 이번에 다가올 3월이 적어도 현재보다는 더
많은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금의 순환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이 자산이 있죠. 이 금과 은이 되겠는데요. 정말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는 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었죠.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올타임 하이가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3월 전후로 금이나 은과 같은 이 안전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고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금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요. 암호화폐가 언제까지 계속 왕따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립토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 더 지나서 크립토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는 그런 타이밍에 파이데이가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시너지는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적인 이런 시장 요인 말고도요, 이 파이코팀만이 쥐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분명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히든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작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이 파이벤처스 발표라든지 아니면 이 오픈마인드와의 협업 관계라든지 그리고 CD게임스 투자권 등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스케일의 뉴스 발표는 발표 당일까지 모더레이터나 아니면 개발자들조차 전혀 몰랐던 오직 코어팀 소수만 알고 있던 극비 사항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런 깜짝 이벤트의 이 스케일이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오픈 네트워크가 막 출범한 직후였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자금 상황도 넉넉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적으로나 자금적으로나 작년보다 훨씬 여유가 생겼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파이데이나 파이2데이 때는 단순히 우리 이런 거 했어의 수준이 아니라 파이의 가격이나 커뮤니티 분위기를 좀 더 길게 반전시킬 수 있는 임팩트 강하고 지속력 있는 한 방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월과 2월은 많이 힘들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참아보자, 파이데이를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 있었던 이야기들, 코어팀이나 개발자들, 모더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해외에 있으면서 제가 캔니님과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했었고요. 캔니님이 감사하게도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셔서 캔니님 정보를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캔니님의 경우는 국내, 해외 다 떠나서 이 파이 커뮤니티 전체에서 팩트로 이루어진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파이오니어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만 열심히 보더라도 파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요, 한 개발자가 코어팀에게 질문을 합니다. 파이오니어들이 채굴한 파이코인이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작업이 3주 넘게 멈춰져 있습니다. 혹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라는 뜻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영구적인 해결책을 적용하려고 현재 노력 중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사람들의 대시보드 잔액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그런 오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그레이션이 속도가 나지 않거나 멈춰져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러한 코어팀의 수정과 업데이트의 지금 반복이 있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메가모더의 얘기를 들어보자면요, 마이그레이션이 중지가 되는 부분은 때때로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거나 파이 브라우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 중지가 된다, 이렇게 메가모더가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1분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면 KYC 보상 관련 업데이트가 1분기에 있을 예정이다. 이것은 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도 계속 개발자, 모더, 이 코어팀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을 손보거나 수정하는 단계일 확률 역시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이 버그 수정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파이데이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거나 한동안 큰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변화가 지금 보인다면은 좀 개발자가 되었던 아니면 저 같은 인플루언서가 되었던 파이 내부적으로 좀 어떤 좀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가기 마련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은 파이오니어가 코어팀이나 모더레이터들에게 이런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는 네덜란드 모더가 되겠는데요. KYC 보상과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KYC가 매우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검증자에 대한 보상을 계산 중이긴 한데요. 코어팀은 마이그레이션 일정에 대한 정보는 절대 미리 제공하고 있질 않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자유지만 인내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또 이런 언급을 한 걸 볼 수 있고, 또 이 대화에서 네덜란드 모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어팀이 알려주기를 현재 그들은 검증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부분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 대조, 이름 확인, 라이브니스 테스트 또는 이 신분증 유형 확인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검증 항목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이 모더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들도 우리는 그 이상 더 아는 바가 없으며 검증 보상으로 받은 파이가 언제 이 파이 지갑으로 입금될지 그 날짜 또한 안타깝게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보자면요. 다른 개발자가 코어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파이덱스, 즉 탈중앙 거래소가 되겠죠. 파이덱스가 메인넷에 언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또 로드맵이나 예상 일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 대해서 코어팀은 공지사항을 계속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정확한 일정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팀이 현재 이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뻔해 보일 수 있는 답변이긴 하지만 현재 덱스가 업데이트가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파이오니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화를 보자면요. 이 개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토큰이 메인넷에 출시가 되는 것 관련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아직 메인넷에서 이 토큰 출시에 대한 명확한 일정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어팀이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 공지를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뻔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파이가 현재는 조용해도 앞으로 나올 업데이트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이런 대화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관련해서도 코어팀의 대화를 보자면 이 도메인 관련 몇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코어팀이 블로그 게시글을 지금 작업 중이다 라는 언급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앱 개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기능하고 철저히 테스트를 마친 테스트 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커톤 이후 우리 팀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이 상황이 다음 단계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모두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고요. 하지만 탄탄하게 테스팅된 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검토 과정에서 분명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대화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보자면요. 이 월드뱅크 파이라는 금융 앱에 대해서 한 개발자가 코어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300만 개가 넘는 파이 코인이 여기에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앱은 이 GCB, 즉 글로벌 합의 가치라는 이 내러티브로 홍보를 하고 있고 유저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GCB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 앱이라는 점에서 이는 파이 생태계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 가짜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많은 GCB 프로젝트 스캠들을 봐왔습니다. 하루빨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어팀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나온 배경은 코어팀이 이전에 이 GCB와 같은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앱들은 개발자들 보고 보고를 해달라 요청을 해 놓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금 대화 내용이나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크립토 시장 상황,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현재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가, 파이코인도 가격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파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개발자나 코어팀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